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렉기공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딩자이너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13년차 기공사 최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13년 차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파트에서 지금 일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캐드 쪽에서 캐드팀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여기 기공소에 입사를 하게 된 거는 빌드업 기사로 입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캐드 업무량이 점점 늘고 있을 때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캐드 파트로 넘어오게 됐는데, 캐드 파트가 저랑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완전히 팀장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트 지금 캐드캠 파트라고 하셨는데 네. 업무는 그럼 주로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기공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풀케이스나 전치 케이스 위주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공소 캐드팀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전담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제 눈에 좀 띄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인스타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 캐릭터로 지금 배경화면을 해놨는데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 만들었냐면 제가 기공소에서 전치 케이스 위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전치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기공사분들의 계정을 많이 참고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기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기록을 하고 싶어서 만들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자의 꿈을 조금 꾸게 되었는데, 연자를 하려면 좀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이 캐릭터 자체가 조금 귀엽고 다가오기 쉽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처음부터 아예 각을 세워서 나 이런 기공사다라고 알리면은 너무 전연차 선생님들께는 좀 부담스럽고 저게 뭐야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좀 귀엽게 해서 다가오기 쉽게끔 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만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여름쯤에 딱 거의 계획한 거는 작년 여름부터였으니까 이제 1년이 됐네요. 저희 언니가 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사랑을 말을 해가지고 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저는 AI나 챗GPT로 그리신 줄 아니요, 알았어요. 이거 진짜 사람 머리에서 나온 이것도 다 여름, 봄, 여름, 겨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튜브를 끼고 있군요. 네. 이번 가을에도 나올 거고, 또 연말에 키링 이벤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딩자이너잖아요. 네. 약간 어떤 의미의 딩자이너인가요? 별명이 여진, 여딩 하다 보니까 딩이 제 아, 이름의 별명이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 캐드 디자이너, 딩자이너, 이렇게 이름 해서. 따서 만드신 거군요. 네. 기공소 소개 한번 해주실 건데,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어떤 거 주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가장 최근에 들인 밀링 장비고요. O타입 지그도 있고 C타입 지그도 있어서 그 90도 밀링도 가능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 롤랜드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는데 롤랜드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정밀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부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뭐 편의성이나 뭐 정밀성 중에 좀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다. 하나만 뽑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정밀하게 나오는 결이 없거든요. 표면에 결이 잘 별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잘 맞는 내면도 아, 잘 절삭이 되고 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왜냐면 네. 워낙에 롤랜드는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결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음. 근데 얘는 별로 없더라고요. 블럭은 어떤 거 주로 쓰세요? 블락은 업세라로 자이언티나 임플란트 구치부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루젠인데 루젠은 이투 블럭하고 프리쉐이드 블럭, 5G 블럭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써요. 근데 이투 블럭 같은 경우에는 풀케이스나 오로넥스 케이스처럼 좀 강도가 필요한 케이스들을 위주로 쓰고 있고, 프리쉐이드나 5G는 전치 케이스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5G가 살짝 그 레이어드 블럭이다 보니까 명도가 조금 그레이하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명도가 높은 것들은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프리쉐이드 블럭으로 컬러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눠서 쓰고 계시네요. 네. 그죠? 블럭 옆에 보면 신터링 퍼니스인데요. 원래는 열선 퍼니스가 있었어요. 근데 열선 퍼니스를 레귤러로 돌릴 때랑 급속
신터링을 넣었을 때랑 두 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열선이 빨리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급속 전용으로 열선 신터링기를 들여왔고, 그리고 저거는 전치부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것도 열선 퍼네스인데 그렇게 사용하다가 여기 있었던 열선 퍼네스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마이크로웨이브 신터링 아, 퍼네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틸팅이 많이 줄었어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도 잘 나와요. 이 열선 퍼네스 같은 경우에는 겹쳐지면은 열을 받는 게 다 다르니까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때도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신터링 퍼네스는 모든 부분에 다 전기가 다 통하는 거라서 겹쳐서 올려도 상관없다라고 매뉴얼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신터링 하고 나서 흰 반점 같은 것도 안 생기나요? 네, 없었어요. 좋아요. 이거는 저희 3D 프린터를 아시가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가 수조 보관하는 아. 보관함이에요. 지금 보면 30도로 온도를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고. 아, 뭐 모델용, 그 다음에 플렉시블 이렇게 다 나눠 놓으셨네요, 그죠? 네, 워낙에 프린터가 두 대를 쓰다 보니까 수조가 사용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레진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수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아까 전에 밀린기 네, 올랜드 거 이것도 다 쓰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원래 처음에 이거 한 대로 시작했었는데 점점 일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간 거거든요. 예전 건 버전은 밀리는 RPM 값이 조금 적으니까 PMMA나 레진인레이를 깎다 보면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신일수록 지르만 깎고, 얘네들은 요즘 레진인레이나 PMMA 위주로 깎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세라믹도 하세요, 혹시? 네, 하이브리드 인레이도 걔는 뭘로 깎으세요? 원래 얘로 깎았는데 너무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기 에이드랩 걸로 깎고 있는데 잘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신이 좋긴 좋네요. 네. 네. 제로스. 금손 실장님께서 아주 잘 프레싱을 하고 계십니다. 프린터도 몇 대, 총 3대 있으신 거예요? 네, 원래 한 대만 쓰다가 네. 모델리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모델 프린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한 대를 더 들여왔고, 이거는 덴처 선생님이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프린터예요. 아, 한 대는 덴처 전용이에요? 네. 덴처를 다 프린팅해서 만드세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다 아시각도 좋은 것도 3대가 있네요. 소장님이 장비에 돈을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간식은 잘 사주시나요? 아, 그럼요. 아, 회식, 네. 점심 회식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부소장님이 소장님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이번에 대안회 때 가져온 제품인데요. 저희가 스플린트를 그라피 레진으로 뽑고 있는데, 뽑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탁하게 나오길래 그라피에 가서 물어봤더니 세척을 IPA 용액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이 기계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보시면은 옛날에 탈수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심 분리 방법으로 레진을 털어내는 기계예요. 수영장 가고 나서 이제 탈탈탈탈 떨어질 때. 짤순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털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질소 경화기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나오려면 질소 경화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질소 경화기까지 한꺼번에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일반 경화보다 질소 경화를 해야 더 투명해지는 걸 주대요? 그 회사의 사측에서는 그런 매뉴얼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미니 세미나로 우리 알려주실 내용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치 디자인하는 방법을 쭉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오토메이트라고 3쉐입에서 운영하는 AI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싱글 크라운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그래도 그거 너무 궁금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시죠.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자인하기 전에 의뢰서랑 주문서를 꼭 확인하라고 하는 점인데요. 왜 그러냐면 3쉐입에서는 주문서를 중간에 수정을 하면 오류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 무조건 습관처럼 주문을 확인하고 넘어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롱브릿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주문서를 새로 써서 가배열을 하라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기공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원장님이 그대로 그 소지컬 가이드 그대로 수술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는 원장님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원하는 위치의 치식과 저희가 배열했을 때 맞는 치식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주문서를 수정하게 되면 또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꼭 주문서를 새로 작성해서 가배열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치 2개짜리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디자인을 할 때 보면 보통 라이브러리를 되게 많이 수정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수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를 내 입맛대로 가배열을 해서 수정까지 한 상태의 크라운들을 따로 저장해 놓고 쓰거든요. 새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주문서를 새로 작성을 할게요. 오늘 상악 전치 케이스인데 3번부터 3번까지 배열한 라이브러리를 수정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크라운에서 프랩 모델의 임시 요소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크라운 앤 브릿지 모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그 윗단계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이 스캔을 가져오면 되는데 스캔을 가져올 때는 아무 스캔이나 일단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상악 가져오라고 하면 상악, 하악, 디자인을 들어가면 일단 이 케이스는 프라임 스캔으로 스캔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교합 평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교합 평면만 설정 새로 해주시고요. 주석 설정을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차피 배열해서 라이브러리만 저장할 거기 때문에 삽입 방향도 필요 없어서 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불러와져 있죠. 6개짜리. 여기서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요즘 김민승 실장님의 라이브러리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대신 조금 비싼 게 단점입니다. 15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컴퓨터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원PC 원동글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간단한 라이브러리 배치를 클릭을 하시면 라이브러리 자체에 있는 그 배열로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간단한 라이브러리 배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오로라나 클리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오로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수정하려면 저는 일단은 이 라이브러리의 단점이 디지털 라인 앵글이 너무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죽여줘요. 이렇게 모핑으로. 그리고 더 강하게 여기를 더 강조시켜줘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살려놓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크라운 사이즈를 조절하기가 편하거든요. 하고 여기 너무 둥근 것 같으면 살짝만 각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너무 확 꺾여 있어서 전 여기도 살짝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우고 나서 보면 여기에 미러링 기능이 있어요. CAD 디자인 좌우 반전이라고. 이걸 누르시면 바로 옆에 것도 수정이 되니까 한쪽 면만 하시면 돼요. 수정을 하실 때. 이쪽도 똑같이 라인 앵글을 확실히 살려주고 이번 또한 옆에 거와 반전을 미러링을 시켜줍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엠브레저가 너무 큰 편이라서 여기를 꼭 올려줘요. 이 마지널 리치나 엠브레저 부분을. 그리고 여기 첨두가 너무 살아있는 게 좀 죽여주고요. 풍용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또한 미러링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해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완성을 해놓고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닫기 버튼을 누르고 이 저장이 됐으면 여기 폴더를 F4를 누르시면 이 안에 아나토미 엘리먼트라는 fol더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폴더 안에 크라운들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방금 저희가 수정한 크라운이에요. 이거를 복사를 해요.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보통 놔두는데 여기다가 뭐 새로운 딜리버리, 새로운 라이브러리 13번부터 23번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아나토미 4 리유즈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보면은 제가 이것저것 저장을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건 또 아까랑 비슷한 오로라를 수정한 거고, 이것 또한 이렇게 학 같은 것도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이런 엠브레저가 다 열려져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자체가. 이런 것들 다 막아놓으면은 이 또한 디자인을 할 때 확실히 시간이 줄어드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할 거에 붙여놓기를 할게요. 여기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에 들어갈게요. 모델리스 케이스를 디자인을 할 때 처음에 확인하는 건 바이트와 마진이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스캔으로 스캔을 떠서 따로 바이트 스캔이 넘어오지 않는 치과여서 그냥 재정렬을 거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바이트 체크를 확인을 하려면 컬러로 해놓고 교합지 찍힌 부분에 바이트가 잘 물려 있는지 봅니다. 지금 보면 이상적으로 잘 찍혀 있고 여기는 뭐 가이드대다가 찍힌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바이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조각 단계에서 마진이 잘 나왔는지 체크를 해요. 이 또한 마진도 잘 나와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마진 쪽에 피나 침 때문에 여기가 되게 우글우글하게 나올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마진의 통일성을 위해서 조금 조각을 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냥 대충 잘라놓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웬만하면 마진을 거의 다 잡고 넘어가요. 그리고 마진을 잡을 땐 아까 방금 했듯이 컬러로 켜서도 확인하고 흑백 화면으로도 확인하면서 마진을 잡아줘요. 네, 됐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숄더가 좀 크게 돼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아 이게 맞나 했는데 컬러 스캔을 봤을 땐 여기가 이렇게 넓더라고요. 근데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된 마진이 맞다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넓게 넘어갔어요.
근데 오델리스 같은 경우에 마진이 위치가 잘 모르겠으면 원장님이랑도 소통이 잘 되는 치과라면 한 번쯤 여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나가면 또 리메이크 맞으니까 또 아깝잖아요, 재료가. 꼭 한번 소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진을 다 잡았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삽입 방향은 잘 잡혀져 있으니까 따로 건들진 않겠지만 컨택 패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마진은 아까 앞부분에서 거의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만 조금 클릭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내면값 같은 경우에는 기공소에 기본적으로 세팅된 값이 있지만 지대치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원장님의 프레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아다파트에서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숄더도 넓고 지대치 길이도 충분한 것 같아서 그냥 기존 수치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금 저희가 디자인해 놓은 그 크라운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일단 저를 디자인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치축이에요. 치과에서 보통 템퍼럴이나 쉘템 같은 거를 먼저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럴 때는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케이스는 운 좋게도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어서 제가 불러왔어요. 추가 스캔으로. 그렇지만 그게 없다면 안모 사진 아니면 그것도 없다면 이제 주변 치아들의 치은 라인, 하악의 치은 라인, 그리고 프리넘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치축을 잡아줍니다. 치축을 잡을 때는 그리드를 일단 켜놓고요. 그리드나 또는 여기 오버레이 기능이 있는데 이 오버레이 기능도 크라운 앤 브릿지 모듈에는 아마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방금 이 케이스는 이전에 프랩 전에 스캔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치축을 잡는데 지금 잡아놓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치은 라인 여기가 조금 낮은데 하악을 봤을 때 하악도 비슷한 느낌이어서 지금 치축으로 잡아주고 일단 여기는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서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틀어줘요. 보고 다시 수직으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완성된 치축을 고정을 하면은 치축은 완성이 됐고 이 다음에 이제 배열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자연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보고 조금 키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오브젯 양이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조금 빼주고 자이언츠 디자인할 때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방향을 많이 이곳저곳에서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봤다가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런 엠브레저 모양이 달라져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각도에서 확인을 하라고 해요. 보기에 조금 스퀘어하고 커 보이죠? 이거는 마진을 붙이고 나서 형태를 조금 더 수정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서비컬이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정도면 배열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부족한 부분만 채운 다음에 마진을 붙여볼게요. 마진을 붙이고 주변을 조각으로 다듬어 줍니다. 다듬을 때 꼭 옆에서 보면서 컨벡스한 면이 없는지 꼭 체크하면서 봐주세요. 마진 붙이고 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생긴 자연치 모양은 없으니까 꼭 풍요하게 조각을 해줍니다. 조각을 마진 부분을 정리가 다 됐으면 크라운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여기 라인 앵글을 안쪽으로 말아서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이 허리 라인을 조금 더 죽여주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이 치아들이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 조금 말아줄게요. 이 엠브레저가 살아야지 자연스러움이 살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너무 직선적인 느낌이니까 이게 살짝만 말아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인사이저도 무조건 직선일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이 케이스 보면 특히 이 2번이 조금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러면 모핑으로 살짝씩만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화이트 체크를 합니다. 여기 한 포인트 닿는데 이 거래처 치과 같은 경우에는 CO가 하나라도 닿게 하길 원하시는 데여서 이 부분은 닿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화이트를 자르고 이제 컨택 부분을 채울 건데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는 부분을 일단 채워요. 채워주고 언더컷 밑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이거를 단축키를 하도 사용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어요. 언더컷, 인접치아 언더컷이라고. 이걸 누르면 컨택면 밑으로 생기는 언더컷을 제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이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꼭 제거를 해줘요. 모델리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모델을 안 뽑아서 나가는 기공소들은 여기가 다 그냥 걸린 채로 확인을 못하면 다 걸린 채로 나가서 원장님들이 구강 내에서 맞추면서 여기를 다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리스 케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인접치아 언더컷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고 이거 이제 컨택면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면 좀 여기가 좀 부자연스럽죠? 컨택 부분이 제일 이 면에서 제일 최대 풍용부라고 봐야 되니까 이 주변부를 다 날려줍니다. 안 그러면 컨택 부분 겉에 면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 되니까 꼭 컨택 부분이 최대 풍용부가 되게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하면은 저는 이제 조인트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엠브레저 부분이 꽉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이 실루엣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자연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논으로 해서 그냥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조각으로 채우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꼭 조인트는 자연치 조인트는 그냥 조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각으로 채워주시고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지 않게끔 잘 막아주세요. 그리고 채우다 보면 한 번씩 지축이 조금씩 틀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모핑으로 살짝만 당겨줘서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밀링 단계에서 어차피 이 부분이 조금 뭉그러질 거기 때문에 밀링 단계에서 조금 더 초크 컨처 단계에서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이드를 체크를 하는데요. 여기가 살짝 걸리네요. 이 부분만 하고 보면 너무 아까 이렇게 한다고 한 게 오히려 걸리는 포인트가 됐으니까 주변을 살짝 죽여줄게요. 여기를 살리고 주변을 죽이는 걸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너무 똑같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걸 포인트로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토메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토메이트는 3쉐입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AI 디자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왜 사용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공소가 규모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싱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빨리 조금만 들여서 빨리 끝내는 게 업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전연차 친구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그거를 빠르게 칠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AI한테 맡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AI한테 어떻게 맡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인 수치는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저희는 보통 디자인을 수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 얼추만 맞춰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로드를 하고 지금 제가 업로드를 했을 때 90초짜리로 업로드를 했어요. 이러면은 2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2,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크라운 하나당. 근데 올리고 나서 보니까 한 1분도 안 돼서 바로 완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10개를 해도 20개를 해도 60초면 완성이 돼요. 아까 전에 그 90초 말고 10시간짜리 하나 있는 것 네. 같은데 그건 얼마예요? 그거는 반가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제가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90초짜리는 2유로, 10시간짜리는 1.2유로. 그러면은 90초짜리 2유로고 10시간짜리는 1.29 유로 이 정도 나오네요. 그죠? 네. 근데 이거 90초짜리나 10시간짜리나 나오는 결과값은 똑같아요. 아, 그냥 완전 시간만 저렇게 해놓은 네. 거예요? 시간이 돈이다 이거죠. 봤을 때는 사실 시간으로 봤을 때는 90초를 하게끔 유도를 해놓은 것 네, 같네요. 그죠? 원래 중간에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몇 시간짜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액이 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네. 후불 청구인가요? 뭐 아, 충전식인가요? 충전식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소장님이 충전을 해놓으셨어요. 아, 이건 소장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이게 정말 소장님이 참 감사하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공소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기공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소장님이 오토메이트도 소장님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싱글 케이스들 다른 직원들은 그 조금 더 시간 들어가는 거 케이스를 위주로 하라고 주고 소장님이 빠르게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싱글 케이스만 쓰세요? 아니면 브릿지도 쓰세요?
저 싱글만 써요. 브릿지는 그냥 저희가 하는 게 더 빨라요. 아까 전에 전년차 선생님한테 이제 드리는 것보다 이제 이걸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1, 2년차 선생님들은 뭐 하세요? 일이 없을 때는 싱글 케이스를 줘요. 주긴 하는데 보통 저희 기공소는 지금 2년차 제일 막내 친구가 커스텀 싱글짜리 하고 있고 그리고 브릿지 케이스 조금씩 더 하고 있거든요. 조금 빨라요, 저희 기공소는. 맞는 케이스가. 이제 결과를 들어가면 지금 디자인 해놓은 거가 완성이 됐다고 떴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스캔을 뜰 때 잘못 주석을 설정할 경우가 있어요. 치식을 잘못 넣었겠죠? 그래서 근데 얘는 컴퓨터니까 그거 그대로만 입력값을 넣은 대로 결과값을 내기 때문에 이 치식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 업세트를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없앤 누르면 그때 크라운이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리젝트를 누르면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드나요? 네, 돈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업세트를 눌러줄게요. 업로드 한 거를 다운을 받으려면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STL 파일로 추출이 되고 이대로 그냥 주문서 안에 이렇게 완성이 된 크라운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는 수정을 할 거니까 제 디자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디자인을 들어가면은 방금 만들어서 나온 게 크라운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그 평면은 좀 맞춰주셔야 돼요. 좀 제대로 안 맞춰져 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삽입 방향은 지금 여기 컨택면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어서 조금 바꿔주고 옆에서도 확인을 하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다이 인터페이스 단계인데 지금 보면 이 케이스는 렌스가 되게 짧잖아요. 그리고 리텐션도 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내면값을 형성해 줘야 될 것 같으니 조금씩 줄여줄게요. 조금만 줄여주고 넘어가면 이렇게 완성된 크라운이 딱 위치해 있어요. 근데 마진이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진을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아나토믹해요. 옆에 치아에 그렇네요. 비해서.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을 해줍니다. 컨택 바이트는 수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 하다 보면 건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컨택 바이트도 조금 건드리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컨택면도 좀 애매하죠? 완벽하진 않아요, 이 디자인이. 사람 손이 무조건 거치긴 해야 되네요, 네, 그죠? 아직은 완벽하게 그냥 A한테 맡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컨더리 그루브 좀 진한 것들은 좀 죽여주고 이게 또 마지널 리지가 항상 낮게 나와요. 그래서 꼭 마지널 리지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요걸로 이제 한 케이스에서 이제 2유로인데 네. 얘를 3번 불이 지금 6유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마 그럴걸요? 저도 어. 브릿지를 넣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싱글 정확하게는 위주로 모르겠어요. 하시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몇 유로 정도 쓰세요? 대략? 일이 많을 때는 진짜 하루에도 20케이스, 30케이스씩 보내거든요. 싱글해서. 네. 그만큼 짠발이 이 케이스들이 좀 많아가지고 졌으면 이제 큰 이 메인 그루브 라인이 조금 흐리멍덩하니까 두께 보았을 때 두께가 충분하잖아요. 이걸 맞춰서 그루브를 좀 그려줘요. 포스압 좀 깊게 주고 주변 치아가 그렇게까지 막 그루브가 살아있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컨택면을 맞춰줍니다.
아까 강조했던 언더컷 영역 꼭 체크해서 없애주시고 울퉁불퉁한 부분 확실히 처리한 다음에 화이트를 다시 자르기 전에 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잘리거든요. 잘라주고 마지막 릿지 부분에는 교합 포인트가 형성이 안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케이스는 여기 교두가 좀 살아있어서 똑같이 교두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이드만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가이드를 봐줍니다. 걸리는 데가 없으니까 이대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셨듯이 오토메이트를 5분 만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전연차 선생님들에게 하기에는 살짝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전연차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형태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디자인하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랑 소장님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은.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AI 시대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오토메이트나 이마거웍스 같은 그런 기능들을 보면 내 자리가 빨리 대체되는 게 아닐까라고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디자인을 하고 연차가 쌓여가면서 느끼는 점이 생각의 깊이가 곧 실력의 높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을 완성되는 시대일수록 이 형태가 왜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을 왜 거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순히 주어진 작업을 하는 그런 기사에 그치지 않고 생각을 하고 또 이유가 있는 디자인을 하는 그런 기공사가 되시기를 선배로서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동료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부소장님. 감사합니다.